안녕하세요. 김노자입니다. 앞 영상에서 제가 디월트 플렉시볼트를 이제 안 좋아하는 이유 한번 설명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가 배터리가 좀 필요해가지고 디월트 거 21700 가지고 만드는 거 4개하고 밀워키 거 3단짜리, 디월트는 2단이에요. 한번 DIY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만드는 영상은 저 다른 영상에서도 있어요. 이거 만들면서 다른 거 설명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배터리는 이렇게 보면 삼성 21700 50S짜리 제품이죠. 요 부분도 이제 스펙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새 배터리예요. 그거 18650, 그러니까 정품에서 보면 5A짜리에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이렇게 삼성 25RM,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이거 확인한다고 밀워키에 들어가 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뺐는데 항상 이렇게 배터리 준비하면 웬만하면 플러스 쪽에 무조건 전련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비슷한 영상 많지만 의외적으로 이 부분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전동공구 같은 경우는 고출력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련이 있지만 확실히 작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앞에 부분에서 요거 링 설치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 여기 쓴 거는 21700 50S 그 밀워키 거 제품에 보면 18650 25R이 있다고 했죠. 왜 이렇게 쓰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든 제품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디월트나 밀워키 보통 5A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 18650 25R짜리 많이 사용합니다. 5A짜리는 그 이유가 방전율이 여기에 방전되는 게 맥스 25도에서 20A 정도가 돼요. 20A. 그러니까 이제 1단이면 18 곱해보면 18 곱하기 20A 하면 한 360W 이제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2단이 되면 18 곱하기 40 이렇게 되면 720W 정도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스펙입니다. 1단, 2단 기존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18650보다 21700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래가지고 21700 8A나 12A짜리 있죠. 그 제품들은 보통 40T를 많이 씁니다. 21700 요 데이터 시트가 21700 40T 스펙이에요. 보면 일반 방전은 35A예요. 그거 80도 되기 전에는 80도 되면 컷오프 되는데 배터리 온도가 그때까지 쓸 수 있는 게 출력되는 게 45A예요. 1단만 돼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18V 20V 하는 게 리튬이온 OS이기 때문에 공천 전압이 18V예요. 그거 보통 전동공구 배터리에서 해서 맥스 전압 충전하는 게 20V입니다. 그래서 18V나 20V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산할 때 평균 와트값 계산할 때는 공천 전압이 18V 계산합니다. 보면 18V 곱하기 35A만 하더라도 21700 가지고 만들면 순간 출력이 1단만 만들어도 630W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650 가지고 만든 것보다 훨씬 많이 출력이 되니까 똑같은 배터리 바꾸더라도 같은 공구에 꼽았을 때 출력이 더 좋기 때문에 힘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2단으로 딱 만들게 되면 18 곱하기 순간 출력이 2단으로 만들게 되면 출력 가능한 와트 수가 시간은 짧지만 18 곱하기 여기 35 곱하기 2니까 70A가 돼요. 그러면 순간 출력할 수 있는 게 1260W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21700 배터리 가지고 출시하면서 메이커들이 힘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 유튜브들이 18600 만든 거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와 21700 가지고 테스트할 때 확실히 힘이 좋습니다 하는 이유가 이 출력할 수 있는 힘이 와트 수가 최소한 1.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21700 배터리가 더 비싸지만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 메이커들이 8A, 12A짜리의 21700 만드는 게 가장 대중화가 됐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40T하고 비슷한 스펙들이거든요. 삼성 거. 그래서 40T 가지고 해가지고 8A, 11A, 3단짜리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제가 오늘 사용하는 제품은 여기에 보이시겠지만 21700 50S짜리예요. 자, 이 제품은 제가 오늘 쓰는 거는 18650보다는 출력 스펙이 훨씬 좋아요. 20A니까. 25
45A니까. 그거 80도 이하에서 80도 되면 컷오프 시키는데 45A까지 되는 거예요, 출력이. 그러면 아까 40T하고 비슷하죠. 80도 되기 전까지 출력하는 값은. 둘 다 80도 되기 전까지는 45A 출력해요. 대신 이제 일반적인 출력값은 40T가 훨씬 좋죠. 그렇지만 18650보다 좋다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 때 보면 18 곱하기 25 그러면 450W까지 돼요. 2단을 사용하게 되면 18 곱하기 50A죠. 그러면 900W까지 된다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배터리가 열만 안 받으면 그 열이 받게 돼 있지만 출력할 때 열 안 받으면 2단만 되더라도 45A 곱하기 18이니까 엄청난 90A 곱하기 18이니까 1600W까지 소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50S짜리 쓰면서 용량을 좀 더 많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디월트는 큰 힘 사용하는 거 크게 힘이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2단만 만들어도 해머드릴 일반적으로 3줄짜리는 선대 스펙상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일반적인 글라인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밀워키 거는 한 번씩 되게 큰 힘이 필요한 장비를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밀워키 제품을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밀워키 제품은 21700 가지고 3단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25A만 하더라도 25A 곱하기 3단이잖아요. 곱하기 18V 하더라도 일반적일 때 1350W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열이 안 받은 상태에서는 135A 곱하기 18이니까 2430W 소모가 됩니다. 이런 스펙이 본인이 알고 배터리 DIY 하면서 그 배터리 어디에 쓸 건지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당연히 18650 2단짜리 만든 것보다 훨씬 출력 힘이 좋습니다. 당연하죠. 11700이 스펙이 훨씬 좋으니까. 자, 금방 스펙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전동 공급 배터리 만드시든 가끔 DIY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양을 알고 내가 이번에 전동 배터리 공급 필요하다. 그럼 그게 맞는 이제 본인이 어떤 장비 드릴이나 임팩을만 쓴다. 그럴 때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근데 원형토, 글라인더, 해머드릴 그것도 뭐 있을까요? 힘을 많이 쓰는 거. 좀 고출력을 사용하는 제품을 쓸 때 배터리 스펙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본인이 어찌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도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유튜브나 카페 글 같은 거 보고 만드는 거 보고 별거 없네. 저도 저 사람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면 되겠지. 의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생각이 엄청 위험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만들라는 거 DIY는 충분히 지식을 습득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배터리 스펙 그리고 이 배터리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어떤 공구에만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거 충분히 알고 만드셔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영상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한 번씩 이런 거 무시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충분히 이런 거 공부하고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드니까 나도 만들지. 또 공부 다 했는데 다른 사람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드는 게 뭐가 없다고.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배터리는요 잘못 만들면요 진짜 시간 폭탄이에요. 폭탄. 의외적으로 전동 공구 쓰다가 정품 쓰다가도 사용하는 방법 몰라가지고 폭발하고 안 그러면 이제 되게 배터리가 좀 빨리 죽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그 배터리에 대한 스펙을 알고 만드셔야 돼요. 그 제가 이번에 만든 배터리는 어떤 정도 써야 되겠다 본인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리 업체들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생각보다 18650 수리하면서 삼성 30Q 배터리가 그 제품은요 아까 순간적인 출력 말고요 일반적인 출력이 15A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30Q 가지고 만들면 제품이 좀 전동공구 뭐 임팩이나 드라이브 그 정도 쓰는데 문제없는데 그 이상 쓰면 잘 고장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충분히 스펙에 만족하는 제품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밀워키 이쪽에 이제 BMS 고정하는데 나산 게 꼽아주면 됩니다. 밀워키 BMS 여기 나사 꼽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서포트하기 전에 해가지고 막 대충 이 위치만 잡아놨어요.
디월트는 솔직히 이게 전동공구 배터리 이렇게 만들어도 이쪽에다가 별도 잭을 안 만들어도 돼요. 디월트는 밸런스 잭을. 왜냐면 요 단자 가지고 밸런스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배터리 직렬로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문제 안 생기면 요쪽에 가서 다 작업이 가능한데, 밀워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제가 고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밀워키를 만들기 때문에 밀워키 자체 보드에서는 어째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밸런스, 외부에 밸런스 단자 안 만들면 밸런스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앞에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잭을 해가지고 삽입해가지고 별도 측면에다가 밸런스 충전할 수 있도록 잭을 삽입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밀워키 여기다가 이 잭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거고, 이 식으로 DIY 한 거 이상 없는지 충전기 꼽아보고 작동 전혀 문제 안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밀워키 것도 잘 충전됩니다. 충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밀워키 이렇게 배터리 밸런스 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4.2 정상적으로 됐죠. 밸런스 충전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밸런스 각 체크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 없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월트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단자 만들 필요 없이 요게 단자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월트 10A짜리 4개 만들었고요. 밀워키 거 15A짜리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거 만드는 것도 앞전에 한번 다 소개해 드렸지만, 이 내용보다 사설 업체 때 보통 이제 수리 맡기고 나서 문제가 되는 이유, 18650 사용하는 거, 당연히 삼성 배터리 쓰는데 30Q 쓰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수리하게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30Q 같은 경우는 지속 방전율이 15A거든요. 이런 이제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거는 최소 개당 20A짜리 이상 방전이 되는 제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18650 고방전보다는 이제 좀 더 내 이제 전동 공구에 사용할 때 본인이 DIY 한다면 21700 가지고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21700 40T예요. 왜냐하면 연속 방전율이 35A이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 연속 방전율이 아닌 순간 방전율은 45A고요. 저처럼 이번에 쓴 거는 21700 50S 같은 경우는 연속 방전율이 25A예요. 그렇게 두 단만 하더라도 괜찮고, 순간 방전율은 개당 45A이기 때문에 이렇게 2단으로 만들었을 때 해머드릴 정도까지는 쓰는데, 글라인더는 당연하고요.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 이상 해머드릴 3줄 정도까지인데 말고 그거보다 더 큰 고용량, 원형톱 이렇게 눌리는 거 있죠. 휴대용. 그거 글라인더도 웬만하면 3단이 좋죠. 3단. 그 해머드릴 한 5줄 같은 거. 인식은 고출력이 요하는 거. 유압제? 그거는 모르겠다. 확인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 쓸 때는 이렇게 3단 정도 쓰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싶었고, 보통 DIY 할 때, 저처럼 디월트 거 잭 없는 분은, 디월트는 공간이 없어가 이렇게 잭 만들기 또 솔직히 좀 힘들지만, 원칙 기본으로 이용하기 좋게 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보시나 밀워키, 마키다 같은 경우는 DIY 할 때 인식과 밸런스 단자를 같이 만들어주면 내 공구 체크할 때 배터리 한 번씩 밸런스 기 가지고 체크할 때 전동 공구는 의외적으로 밸런스가 잘 무너져요. 큰 힘을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씩 한 달 안 보이나 인식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더 오래 쓸 수 있고 정품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손대는 순간 S는 안 되지만 보통 전동 공구들이 밀워키 빼고는 6개월
6개월밖에 안 되니까 S기간이. 그거 가장 큰 거 이렇게 잔량이 남았을 때 한 칸 정도 남으면요, 웬만하면 집에 가서 충전한다 생각하고 서지 마시고 충전하시고 다음 배터리 스페어 배터리 가지고 교체가 사용하시는 게 전동 공급 배터리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3단짜리 아니라도 10A 정도가 되면 뭐 이런 제품도 없지만 최소 정품은 20만원 넘어요. 이런 5단 저는 15A지만 12A짜리 같은 경우는 40만원 30만원 할걸요. 이거 하나에. 자,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은 이런 전동 공급 배터리 할 때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 써야 되는지, 그거 왜 제가 21700을 더 추천한지 한번 설명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